예약되나요? 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정도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성매매 포주의 번호였구나. 저는 25살이고 공부를 하려고 이 핸드폰은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을 좀 차단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개통한 핸드폰이에요. 어디 사이트 보고 연락했어요. 누구 예약되나요? 어떤 행위 예약되나요? 2시간 예약되나요? 이런 식의 문자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물 촬영 홍보 연락도 오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성매매 포주의 번호였구나 라고 하루 정도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못해도 전화 문자 합쳐서 10통은 왔어요. 적게 올 때는 전화 문자 합쳐서는 5, 6통은 왔고요. 많이 올 때는 10건 이상 올 때도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었어요.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 금요일에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침에 안 오는 건 아니었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늘 왔어요. 누구 녹질 되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몸이 위험해질 각오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비참해졌어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번호를 바꾸는 게 최선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젠틀하게 연락을 한다는 점에서요. 저를 포주로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말투도 정말 정중하고요. 이렇게 성매수자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늘 악마화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나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 사람도 나한테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했고 그걸 알리고 싶었어요. 성매매 실태 조사나 연구에서 나오면 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죠. 그러면 구매자들의 태도나 이야기는 너무나 폭력적이잖아요. 누군가의 성기를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상한 걸 놓고 때리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가끔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기도 하고요.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정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내가 구매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요, 전혀 범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당당했거든요. 내가 이걸 들킬 수도 있고 내가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아무한테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밤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많이들 들어보셨죠? 현장 단체들이 이제 고발 작업을 거치면서 국내 1, 2위의 포털 사이트들이 이제 해체되거나 혹은 분화되거나 또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해서 정보들을 취득했었던 성매수자들이 따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후기들을 생성하고 거기에 이제 환호하고 게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눈에 띄게 활발해져가지고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이것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후기를 올리는 자들한테 이 커뮤니티에서 포인트를 주고 또 포인트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등급이 높은 자가 올리는 후기들은 그만큼 각광을 받고 굉장히 환호를 받죠. 비대가성으로 얻는 것들도 만만치가 않았던 건데요.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주변에서 환호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공감대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어떤 범죄 의식,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품평과 혐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뭐 만연해지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커뮤니티의 모습들을 저희가 굉장히 경악하면서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후기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분화되고 또 모였다가 해체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게시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은 게시판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가장 많이 이제 게시가 되었던 글이 하루에 1600개가 되기도 했고요. 뭐 평균 1000개를 상회하면서 매일 글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성매매 처벌법의 목적이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보호법익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벌법에서 알선죄로 규정하고 있는 광고라든지 유인, 조장 뭐 이런 것들이 성매수 후기가 충분히 그 역할을 너무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같은 현장 활동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처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매매가 돈을 매개로 한 거래 행위를 위시한 폭력에 다름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단계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서 여성들이 불처벌 받을 수 있고 내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어쨌든 매년 연평균 500명의 여성들을 새롭게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고 이 여성들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단체들을 찾아서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혹은 동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일단 너무 마음이 폭폭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더 사연을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거는 참아서는 안 되는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는 더한 착취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스스로 감내하거나 누구도 모르게 안고 있어야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이거를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누가 이 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 온통 이 표적과 혐오의 대상은 여성이 다 감내하고 있는가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